비비님, 저 진짜 큰일 났어요. 저 너무 배고파가지고 오늘은 어떤 먹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먹방과 투자의 운명적 만남. 삼성증권의 신개념 먹방 투자 콘텐츠, 여기는 ETF 레스토랑입니다. 비비님, 근데 이거 성당에서 신부한테 제 죄를 말할 그런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제 수도권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맞아요. 상향이 돼서 저희 촬영도 방역을 준수해서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비비님, 저 진짜 큰일 났어요. 비비님 때문에 투자에 빠져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 공부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폴 씨가 투자 천재가 될 때까지 제가 계속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정말이죠? 그러면은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ETF에 대해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모두가 노를 외칠 때 혼자서 예스를 외치는 분들을 위한 ETF를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폴 씨가 돼지국밥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국밥집에 갔는데 모두가 순대국밥을 시킬 때 폴 씨께서는 혹시 순대국밥으로 메뉴를 정하시겠어요? 제가 원래 울산 무고동 최씨라서 무조건 돼지국밥 is my life. 그래서 바로 이런 뚝심 있는 분들에게 딱인 ETF가 있는데요. 오늘은 스타일 팩터 투자형 ETF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타일 투자형 ETF는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이 확실히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ETF예요. 예를 들어 성과와 상관없이 오로지 가치주만 고집하시는 분들, 또는 정기적인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배당주 한 길만 걸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딱인 ETF예요. 그러면은 팩터 투자형 ETF는 뭔가요? 팩터 투자형 ETF도 큰 맥락은 스타일 투자형 ETF와 다르지 않은데,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특정한 요소를 갖춘 기업들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ETF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소형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가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창출할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또는 비교적 변동성이 낮은 기업의 포트폴리오를 신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팩터 투자형 ETF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스타일이랑 팩터 ETF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점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취향 저격. 아무래도 취향이 확고한 분들에게 이만한 ETF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특정 취향에 집중한 ETF다 보니까 보편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ETF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비비님, 저 너무 배고파가지고 오늘은 어떤 먹방을 할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 바로 파스타인데요. 폴 씨는 혹시 어떤 파스타를 좋아하세요? 저는 빠는 너무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파스타 가게를 가면 기본 중에 기본 토마토 파스타를 즐겨 먹거든요.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토마토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토마토 파스타 나와주세요. 오, 비비님, 저 토마토 파스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까는 빠네를 좋아하신다고. 아니 근데 뭐 그건 그럼 먹방 시작할까요? 네. 토마토 파스타는 진짜 어디 가나 믿고 시킬 수 있는 파스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셰프의 컨디션이나 이제 레스토랑의 컨디션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해도 언제나 무난한 토마토 파스타 같은 ETF가 있는데요. 바로 VYM이라는 ETF예요. VYM은 전통산업 대형주 포트폴리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ETF인데요. 배당을 지급하는 대형주 400여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인 ETF예요. 일단은 어딜 가든 뚝심 있게 나는 오리지널 좋다 하는 사람들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맛없는 가게도 있잖아요. 사실 VYM 같은 전통산업 배당주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커질 때 이건 괜찮을 거야 라며 안정적인 투자라는 시선이 많은데, 올해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는 이건 역시도 변동성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산업의 대형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ETF는 또 없을 것 같아요. 폴 씨 이제 토마토 파스타로 가볍게 시작을 했으니까 또 다른 파스타로 이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로제 파스타 나와주세요. 오, 비주얼이 잘 먹겠습니다. 오, 진짜 비주얼이 너무 좋아 보여요. 손이 막 떨려요. 네. 토마토 파스타랑 크림 파스타는 자주 먹었었는데 이 로제 파스타를 보고 좀 저는 신기했어요. 두 개의 맛을 다 먹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ETF에서도 이런 로제 파스타처럼 전통의 토마토 파스타의 장점을 살리면서 크림 소스를 추가해서 퓨전의 맛을 맛볼 수 있는 느낌의 ETF, VIG가 있습니다. VIG는 앞서 얘기한 VYM의 한계인 전통 배당주를 보완해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 단순히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려나갈 수 있는 기업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하는 ETF예요.
ETF인데요. 말하자면 배당 성장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ETF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VYM에서 약간 아쉬웠던 부분은 좀 더 보강한 ETF인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VIG는 최소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미국 기업에 주로 집중 투자하고 있고요. 다른 배당주들보다는 전통산업 대비 성장산업에 위주가 된다는 점에서 앞서 얘기한 VYM과 차별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보강했다고 하셨으니까 일단은 졌다는 걸로 알고 있을게요. 무조건 이게 더 좋다라는 건 아니고요. 파스타도 깔끔한 기본 토마토 파스타를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고소한 로제 파스타를 좋아하는 분이 있는 것처럼 VIG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배당주 특성에 성장성이란 요소를 가미한 취향에 맞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비님 2번 연속 파스타를 이어서 먹었으니까 약간 상큼하고 조금 리프레시 되는 거를 먹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와, 진짜 맛있어 보여. 센스 짱! 엄지척이에요. 진짜 이 좋은 타이밍에 샐러드를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먹어볼까요? 네, 좋아요. 맛있고. 파스타 먹기 전에 약간 식전으로 먹는데 또 먹고 나서 또 먹으니까 맛있네요. 신선한 채소로 늘 같은 맛을 내는 샐러드처럼 변하지 않는 꾸준한 맛을 보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 USMV라는 ETF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USMV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중에 과거 변동성이 낮은 기업들만 모아서 투자하는 ETF인데요. 이 ETF를 운용하는 회사는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은 시장이 하락하는 시기보다 상승하는 시기에 더 민감해진다. 즉 지수가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오를 때 더 오른다라는 철학으로 이 ETF를 운용한다고 해요. 주 구성 종목으로는 테크놀로지의 버라이즌, 마이크로소프트, 헬스케어 업종의 존슨앤존슨, 자유소비재의 맥도널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헬스케어. 그래서 샐러드를 가져오셨구나. 사실 올해 주식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USMV 역시 예전만큼 지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사실 이 팬데믹 상황은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변동성에 대한 거부감이 유난히 큰 투자자분들에게는 충분히 고려할 만한 ETF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파스타에 샐러드까지 많이 먹긴 했는데 뭔가 아쉬워요. 그래서 우린 딱 하나 더 먹으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럴 줄 알고 마지막은 정말 스페셜한 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와, 이게 진짜 진이네.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는 항상 그 가게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메뉴가 바로 셰프님이 파스타 면부터 빵, 크림 소스, 버섯, 꽃 장식까지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고른 재료로 만든 시그니처 메뉴예요.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빨리 먹을까요? 그냥 같이. 네, 한번 드셔보시죠.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이 바네랑 비슷한 ETF 또 어떤 거 있나요? ETF계의 빠네 파스타 같은 ETF는 바로 MOAT라는 ETF예요. MOAT는 워렌 버핏이 항상 강조하던 그것, 바로 경제적인 해자. 즉 MOAT가 보유한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ETF입니다. 근데 경제적 해자가 뭐죠? 가성비 좋은 거 보고 해자라고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요? 폴씨가 알고 있는 해자랑은 조금 의미가 다른데요. 미슐랭스타 주방장이 추천해주는 요리처럼 글로벌사인 모닝스타일 리서치팀에서 엄선한 기업들로 이루어진 시그니처 요리 같은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성과가 좋은 기업들 위주겠네요. 그러면 나 이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 종목이 49개로 상대적으로 좀 적은 편이에요. 왜 그렇게 적은 거예요? 원래 ETF가 많은 회사를 모아서 그 지수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ETF는 지수를 추종하는 형식이라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패시브 펀드 개념인데요. 하지만 MOAT의 운용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닝스타에서 선별한 것들이라서 일반적인 ETF와는 상당히 다른 식으로 운용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주방장 요리 스타일이나 취향이 나랑 맞아야 음식이 더 입에 맞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MOAT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모닝스타 리서치팀에 대한 신뢰도가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는 점 잘 지적해 주셨어요. 네, 폴씨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파스타와 샐러드 먹으면서 스타일 팩터 투자형 ETF에 대해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머리가 복잡한 것 같아요. 오늘 얘기한 스타일 팩터 투자형 ETF들은 정말 투자자의 취향이 중요한 ETF인데요. 여러 변수와 변동이 많은 이러한 시기에도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요리 스타일을 추구하며 지켜나가는 뚝심 있는 셰프처럼 본인의 투자 성향을 지키면서 똑똑한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오늘 ETF 레스토랑 보시면서 취향
영향 저격, 빵이야 당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다음에도 어떤 맛있는 음식과 고급 ETF 정보를 들고 오실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맛있는 투자 하시고 부자 되세요. See you next time. 안녕.